쿠팡과 네이버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포인트로 느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뷰티한 박진호입니다. 올리브영 쪽에서 지금 중개사업 쪽으로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중개사업 자체로 방향을 잡는 것들은 요즘 트렌드랑은 굉장히 밀접해 보이거든요. 요즘에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소비자들도 이 물가에 지금 민감한 상황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중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저렴한 수수료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에서 한 12%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정책들인 거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의 이런 흐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들 자체는 뭐냐면은 그동안 했었던 레퍼런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어떻게 보면 2015년도부터 H&B 올리브영 자체에 대한 독주가 계속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는 로드샵 관련된 그런 브랜드 그 시장을 갖고 오는 전략들을 펼쳤고, 그 이후에 H&B, 롭스, 랄라블라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씩 지금 격파를 해놓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이제 지금 상황 자체는 이 오픈마켓이거든요. 이 중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오픈마켓 시장을 건드리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인데, 결국은 쿠팡과 네이버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포인트로 느껴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보통 이제 홈, 리빙, 반려동물 관련돼서 이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올리브영 내 포지셔닝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는 관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화장품 브랜드들을 위협을 하면서 오픈마켓과 경쟁을 할 것 같진 않고요. 이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포지셔닝 관련돼서도 조금 분석을 해서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이 초개인화, 이 W케어라는 거예요. W케어를 런칭하는 것 자체가 그 여성들의 월경 주기로 모든 여성들을 관리하겠다라는 올리브영 정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각 소비자들의 특성을 맞추어 제품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들에서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니치한 카테고리로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화, 그리고 카테고리가 계속 나노 입자로 쪼개질 거고, 거기서 새로운 포지셔닝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결국 홈, 리빙, 반려동물 이외의 다른 포지셔닝, 올리브영과 겹치지 않는 오픈마켓의 포지셔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초개인화 시대 자체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초개인화 관련돼서는 결국 통합과 규격이 되게 중요한데, 올리브영에서 구매 데이터가 한 달에 한 1000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추천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크림으로 따지면 요즘에 뭐 톤업부터 마일드한 거부터 되게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나눠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